교통사고 나가지고 분명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말을 했고, 그리고 퇴근하고서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근데 대인 접수가 안 돼 있어. 분명히 대인 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말이죠. 아니, 이게 퇴근하고 나서 간 거라서 지금 대인 접수가 안 돼 있다는데, 이게 보험사 담당자도 연락이 안 되고 그쪽도 퇴근했을 테니까요. 그리고 가해자도 전화를 만약에 안 받는다면은 이상하다, 나 분명히 대인 접수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근데 왜 대인 접수를 안 해놨지? 이게 어째서 대인 접수가 안 돼 있는지 그걸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. 어째서 나는 분명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대인 접수를 안 해놨는가? 이상하죠. 분명히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대인 접수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연락이 안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내 돈으로 전부 다 치료를 받던지, 뭐 이거 내 돈으로 다 치료를 받으려면은 뭐 핫팩 같은 거 하고 있어도 한 2만 원씩 나오고 그래요. 그러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. 이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, 피해자가 하루만 치료를 안 받아도, 하루만 치료를 더 늦게 받기 시작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보험사로서는 이득이 꽤 커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인 접수를 좀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, 당연히. 근데 그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, 피해자가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원이라도 넣으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다 빠져나갈 구멍이 마른 데 있어요. 그거 몇 년을 등쳐먹어 왔는데 그 정도 매뉴얼도 없겠어요. 다 대책이 서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거를 재구성해 드릴게요. 자, 교통사고가 났어요.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어서 출발을 시작하는데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와서 들이받았죠. 그럼 뭐 비상등 켜고 내려가지고 차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확인해보고 사진도 몇 장 찍고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보험 부르라고 하고, 대화가 되는 상대면은 자리를 옮겨가지고 사고 출동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되고, 막무가내인 사람이면 뭐 경찰 불러야죠.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가해자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. 기다리면 사고 출동팀, 팀이라기에는 되게 한 명이 오긴 하지만 하여튼 조사를 하러 나와요. 이게 보험사 담당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보험사 담당자가 아니에요. 그냥 어떤 지점에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빨리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는 거던가, 아니면은 출동 전문으로 배정된 당직 직원이 있든가, 아니면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된 출동업체의 직원이든가, 어쨌건 피해자를 위해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오는 거긴 하죠. 이 사람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붙들고서 뭐, 내가 일당이 얼마냐, 뭐, 손해가 막심하다,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느니, 뭐, 내가 누군지 아냐, 뭐,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이 조사원은 교통사고 합의를 하는 그날까지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, 괜히 붙들고서 뭐, 시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빨랑빨랑 처리하고서 출근해야죠. 차 어디가 부서졌는지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하고, 대인 접수 시켜놓으면 끝이에요. 대인 접수. 대인 접수. 근데 이 사람들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려고 해요, 보통. 그러니까 대인 접수를 제대로 해놓는지를 확실히 해둬야 돼요. 이 사람들의 대응 요령 디폴트 값이 대물 접수만 해준다예요. 가능한 한 대물 접수만. 대인 접수는 피해자가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 이상 슬그머니 뺀다,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교육받은 대로 뭐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확실히 해놔가지고 민원이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제풀에 지치게 해놓기도 해요. 근데 전 늘 대인 접수가 안 돼 있어가지고서 곤란해하는 그런 환자들을 보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봤어요. 근데 야,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. 이게 다 이제 교육의 힘이겠지. 그리고 그 교육 매뉴얼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만들었겠죠, 아마도. 되게 똑똑한 놈들이 아주. 한번 대화를 재현해 볼게요. 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, 신분증 보여주시고요.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? 지금 사고 난 지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아프겠어요? 이따 오후나 돼야지 슬슬 아파올 때지 뭐. 그럼 그때 대비해가지고서 대인 접수 해놓으세요. 아프시면 당연히 대인 접수를 해드려야죠. 한번 보자. 반반은 좀 먹은 것 같고, 요거 스크래치는 원래 있었던 것 같고. 이제 됐습니다. 이제 그냥 가셔도 돼요. 대인 접수 해놓으신 거죠? 아프면 해드려야죠. 뭐 어디 아프세요? 아니, 안 아파요. 지금 접촉사고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아파. 지금 아직 통증이 느껴질 시간이 안 됐어, 아시잖아요. 그러시고 가만 보자. 그러니까 대인 접수 한 거죠. 에?
아니, 안 아프시다면서요. 아니, 당장은 안 아프다니까. 이따 아파지겠지. 그러니까 대인 접수 해놓으라니까. 아프지는 않지만 대인 접수를 원하신다. 뭐 해드릴게요. 예. 아니, 대표 말했죠. 대인 접수 해주세요. 이거 상황이 뭔지 아시겠죠? 다른 보험사도 다 같은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건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보험사는 이런 정도의 매뉴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대인 접수 해달라. 아프냐? 아프면 대인 접수 해줄게. 안 아파. 그래도 해줘. 아프면 해줘야지. 그런데 아프지 않다며. 안 아파. 그래도 해놔. 아프면 해줘야지. 아파? 이런 거를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. 그러니까 중간에 아차 싶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. 접촉사고는 신고를 딱 하자마자 보험사에서 출동해가지고 딱 도착하면은 몇 분 안 걸리거든요. 그 사이에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요. 거의 대부분은. 적어도 그날 저녁이나 돼야지, 혹은 다음날 아침이 돼야지, 그래야지 여기저기 아픈 데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. 사고 난 직후에는 안 아파요. 별로 몰라, 그거를 아픈지 안 아픈지를. 근데 그런 것들을 보험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. 이렇게 잡스러운 방법을 써가지고서라도 조금이라도 치료 시작을 미룰 수 있다면은 보험사로서는 좀 도움이 돼요. 이게 좀 돈이 좀 돼. 혹시라도 주말 끼고 해가지고 2, 3일 정도만 좀 입원을 미뤄줄 수 있다면은 훨씬 좋은 거죠. 그러면 입원 치료비에다가 휴업 손실비에다가 이런 거 해가지고서 꽤 큰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. 혹시라도 그 피해자가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, 그러니까 뭐 연봉이 뭐 1억, 2억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다. 그러면은 아마도 그 가해자가 낸 1년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이 그 2, 3일 사이에 절약될 수 있어요. 그만 조금만 미뤄둬도. 이거 생각할수록 괘씸해. 내가 분명히 몇 번이나 반복해가지고서 그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, 분명히 단돌이 하고 왔는데, 그런데 안 돼 있어. 그럼 열받겠죠. 그러면은 민원을 넣을까? 다 방법이 있어요. 걔 아들이 어떤 애들인데. 그 양반 내가 분명히 아프면 대인 접수를 해드린다고 했단 말이야. 근데 계속 안 아프다고 했어요, 그 사람이. 차는 부서졌으니까 대물 접수 해드렸고. 근데 계속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안 아프대. 그래가지고 대인 접수 안 했지. 피해자분이 뭔가 감정이 많이 안 좋은가 봐. 저는 대응 매뉴얼대로 했어요. 그러니까 민원 뭐 넣은 건 어쩔 수 없긴 한데,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. 자, 이제 내가 분명히 대인 접수를 해놨고, 그리고 저녁에 찾아갔는데 어째서 대인 접수가 안 돼 있는지 알겠죠. 내가 사고를 내자마자 바로 그냥 곧바로 따라 가지고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. 그러면은 뭐 그 사이에 시간이 없었나 보지.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, 그날 아침에 사고 나고서 저녁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접수가 안 돼 있어. 이유는 이런 거예요. 아마 이런 경우를 당한 분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비슷한 뭔가 그런 작업이 있었을 거예요, 아마.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이래 가지고서 대인 접수를 안 해드렸습니다.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. 사실은 이게 별로 그게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니겠네요. 그러면 이미 지금 이런 영상을 찾아봤으면은 나 사고는 이미 났고, 그리고 대인 접수는 안 돼 있고, 이것들이 왜 대인 접수를 안 해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서 찾아보셨을 텐데, 뭐 이미 뭐 당한 걸 뭐 어떡해. 그래서 내가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없었구나. 뭐 이런 것들을, 뭐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상이겠네요. 다만 보험사가 만만한 곳은 아니구나. 이것들이 뭐 서울대 졸업한 애들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만들기 위해서, 그래서 그 똑똑한 애들이 필요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. 그러니까 그래도 몇 번이나 얘기지만 보험사 담당자들하고 협상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진 않아요. 이게 특이나브 이런 단어 하나를 뱉었다고 해가지고서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와, 고수셨구나. 알겠습니다.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 다 챙겨드릴게요. 이렇게 나오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죠. 그 사람들 그게 직업이에요. 못 이겨.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못 이겨요. 그나마 좀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피해자니까.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장난치기는 좀 힘드니까,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고 뭐 협상도 되고 이러고 있는 거지. 걔네하고 동등한 입장이라면은 협상 쉽지 않을 거예요. 오늘 끝.